에듀진 TV의 신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시 레시피라고 이번에 이제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 같이 집필했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학교 생활 기록부를 제공하고 해줬던 팀이 있습니다. 대학생 팀이죠. 그 대표하고 그 옆에 기획총괄하고 있는 학생인 거죠? 네, 대학생입니다. 예. 먼저 소개를 하시죠. 네, 저는 수시레시피 대표를 맡고 있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 네, 저는 이번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 집필 작가로 참여했던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16학번 박승원이고 수시레시피 기획총괄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수시 레시피가 회사 이름인가요? 아니면 저희 서비스명이 수시레시피고요. 네. 저희 회사명은 웨시 WESH라고 따로 있긴 합니다. 그게 무슨 벤처 기업이라고? 네, 저희는 지금 대학생 창업 이제 벤처 기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사업자를 낸 지는 약 2년 정도 다 되어가고 있고, 이제 학교 안에서도 이제 학업을 병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2년 정도 휴학을 하고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럼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근에는 저희 작년까지만 해도 면접반을 운영을 해서 학생들과 함께 면접을 단 하루 만에 준비를 하는 프로그램을 가졌고요. 요즘에는 강연 준비랑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박승원 씨도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대외 쪽 총괄을 맡고 계시다면 저는 내부 기획 운영 이쪽의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왜 그 수시 레시피에서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 학생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대학생 그 멘토단이라고 네. 하나요? 저희 대학생 멘토분들은 약 한 500분 정도 되어 있고요. 굉장히 많이 증가했네요. 네, 그래서 네. 서영고, 서성한, 중경NC부터 정말 다양한 대학과 학과에 있으신 분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등학생들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한번 시즌이 끝났다 보니까 작년에는 한 120명 정도가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했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강연을 다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서 사전 예약을 하신 분들은 약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지금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우리 이번에 왜 저 책 좀 잠깐 들어봐 주시겠어요? 이 책을 쓰게 됐죠. 네,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박승원 씨의 경우에는 직접 자기소개에서도 여기다 수록되어 있고 또 이제 자기가 해왔던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써 있죠. 네, 제 서류를 적은 건 맞는데 사실 네.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형이 조금 특이한 게 이제 생활기록부만 제출하면 돼서 자기소개서는 맞다. 따로 없어서 빠져 그랬군요.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군요. 이 책을 쓰고 난 다음, 그러니까 쓰고 나기 전, 집필하기 전과 후가 뭐 달라진 게 있나요, 혹시? 일단은 저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진 않았지만 이전에도 이제 자기가 기획으로 참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필은 하진 않았지만 네, 이제 네, 총 네. 기획을 같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실제로도 그 기사를 이제 재작년인가도 이제 냈을 때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썼었는데 이제 다른 멘토분들이 이제 제가 썼을 때는 다양한 분들이 더 이런 제가 했었던 이제 일을 더 많이 해서 학생분들에게 학부모님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번에 에듀진과 함께 또 수시 레시피가 다양한 대학이랑 학과에 이제 공부하고 있는 멘토분들과 함께 이 책을 쓰게 돼서 참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겠는데 네네. 이 책이 나오기 전과 후가 네네. 뭐 달라진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마케팅의 효과가 더 좋았다든지 아니면 이 책을 통해서 어쨌든 네네. 강의도 하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떤 반응들이나 이런 게 어떤가요? 근데 일단 확실히 저희 수시 레시피에서 책을 같이 집필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멘토들에 대한 신뢰도도 엄청 올라갔어요. 저희 서비스 말고. 그래요? 네, 지금 요즘 뜨고 있는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게 뜨고 있잖아요. 거기 나오면 막 몇 억씩 받는 코디네이터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저희는 진짜 현장에서 몸 담고 있는 멘토들 그리고 그 멘토들에 대한 신뢰도 그걸 입증을 했던 게 아마 이 책으로서 저희가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스카이캐슬을 본 적은 없지만 그 안에 네. 내용 중에
좀 유명한 대학 간 친구들의 학교생활 기록부가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고 있다고 네, 뭐 그런 내용도 있다면서요? 네, 스카이캐슬 안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한 어머니가 의대를 보냈어요. 네, 자녀를. 네. 그러면 이 그 캐슬 안에 있는 이제 다양한 이제 재벌가들의 어머님들이 그 포트폴리오를 사기 위해 이제 다양하게 이제 재밌는 요소로 이제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 게 보여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재밌었겠네요. 그러면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게 네. 현실이겠죠, 그죠? 뭐 일부분은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비현실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70% 정도는 이제 판타지 요소 같은 거 제외하면은 네, 그러니까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네. 저는 이제 그 얘기만 듣고 이 신문 기사들이나 이런 거 보면 100분의 1은 아니고 10,000분의 1은 있을 수 있는 얘기다. 그러니까 100분의 1이면 1%가 되잖아요. 그게 너무 왜 1%가 그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서울대 의대 간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합격을 했거든요. 자기들도 아는 사람 있지 않아요? 그렇게? 서울대 그쵸. 의대? 그렇죠. 그래, 서울대 의대도 있지 않아. 그 지금 멘토 중에 멘토에 서울대 의대도 있죠. 네. 몇 학번들이에요? 대부분 17 아니면 18이고요. 그리고 농어촌 쪽에서도 많이 오신 지방에서 스스로 이제 준비를 해서 올라오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카이캐슬은 완전히 가짜잖아. 완전히 가짜라기보다는 요즘 흔히들 말하는 팩션 있잖아요. 팩트에 픽션을 결합한 그 정도 각색하고 가장은 했으나 실상 조금 현실과 닮은 부분도 있다는 그렇죠. 생각이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팩슬이라 그래요, 그걸? 팩션, 팩트와 픽션의 결합. 팩션. 네. 말 됩니다. 그럼 스카이캐슬에서 나오는 것들이 저는 누가 이제 물어보면 이런 말은 하거든요. 100분의 1은 아니고 10,000분의 1은 있을 수 있는 얘기다. 다만 저게 다일 경우라면 한국의 교육 현실이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혹시 그 스카이캐슬을 봤나요? 저도 주변에서 이제 접하긴 했는데 직접 시청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자기도 얘기만 들었어. 어때요, 우리 김 대표는? 저도 뭐 중간중간마다 보는데 사실 대한민국 교육 입시 현장에 대한 현실을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팩션에 담아서 그 대중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지 않았나. 근데 저는 솔직하게 봤을 때 정보의 불균형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정보를 돈을 주고 사고 그 정보 때문에 극단적으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근데 그 정보는 강남 대치동에 밀집되어 있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드라마 감독님이 전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이제 드라마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그쵸. 생각은 이제 그래서 모르지만 그게 이제 실제로 많은 공감대를 샀고 많은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그거에 대한 느꼈으니 그걸 느껴서 이제 시청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갔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전부터 우리가 이제 취재를 하거나 이럴 때 보면 그 강남 대치동 내지는 어쨌든 강남에 계신 학부모님들이나 또는 꼭 강남 대치동이 아니더라도 다른 뭐 목동이나 또는 뭐 저 지역 교육특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혹시 그런 거 못 느껴봤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엄마가 갖고 있는 정보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돼지 엄마라고 하나 이런 엄마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는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유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에듀진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는 매우 지금 스카이캐슬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 지금 수시 레시피의 멘토단 중에 서울대 의대가 17학번도 있고 18학번도 있고 그 애들은 뭐 지금 뭐 요즘 많이 나오는 수저론대로 비한다면 흑수저들이
준비해서 잘 온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많은데 아까 얘기했던 정말 만분의 1에 거기에 집중돼 있고 근데 그 정보가 실제로 사실처럼 유통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는 뭐 이제 그런 점에서 분명히 아까처럼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 만분의 1은. 그렇지만 100분의 1은 아니다. 라는 거죠. 100분의 1의 정보는 그러니까 1이든 10이든에 100분의 1이 됐든 100분의 10이 됐든 이런 정보들은 충분하게 꼭 그런 어떤 과도한 어떤 교육의 뭐라고 하죠? 대입에 막 자기들끼리 어떤 매몰돼서 이번에 이제 그것을 잘 증명한 책이 이거 아니겠어요? 이 명문대학교생 학생부 대공개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나중에 얘기할 시간이 있겠지만 완전 감동받은 애 있어요. 아니 우리 박승원 씨 것도 제가 감동받았는데 지금 이따 따로 촬영한다고 하니까 그때 내가 질문하겠지만 난 정말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한 학생의 그 어떤 그런 것들이 난 너무 야 정말 대단하다. 이 친구는 이런 면은 정말 대단하고 그래서 뭐 저 역시도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알게 된 사실도 너무나 많죠. 우리 김 대표는 이 책 나오고서 읽어는 봤어요? 그쵸. 다 읽어봤죠. 그랬더니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대표님이 저희가 기획한 걸 토대로 대표님께서 이제 집필에 더 많은 힘을 써주셨었잖아요. 근데 그 각 활동별로 들어가 있는 키워드랑 그리고 그 사례들을 분석을 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학교나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좀 민감할 수 있는 정보들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그 선의 임계점에 좀 맞춰서 잘 전달을 해주시는 것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하나 콕콕 다 집어서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일단 크게 말씀을 드리면 각 활동별로 그런 사례들을 풀어서 설명을 해준 거. 왜냐면 학부모님들이 이걸 다 읽어본다고 해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해를 하려면 그걸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학부모 입장에서 잘 설명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세부능력 특기사항 같은 경우도 조금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키워드로 뽑아내셔가지고 하셨던 거. 그것도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거 사람들마다 많이 놀래죠. 네. 우리 박승원 씨는 내가 팀장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편하게 승원 씨라고 해주시면. 승원 씨는 그러면은 어쨌든 집필자로도 있었고 네. 앞쪽 부분은 또 제가 직접 쓴 거니까 그럼 전체를 이렇게 봤을 때 어땠어요? 먼저 책의 구성이 되게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게 이제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이제 앞부분에서 간략하게 이 학생들이 어떻게 대학을 갔다 그리고 대학이 이제 합격생들을 어떻게 평가를 했다 이런 키워드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그 뒤에는 부록 형식으로 3부에 가면 이 선배들의 합격한 학생부 그리고 자소서 이런 준비 방법 노하우까지 다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분리되어 있는 구성이라서 되게 읽기 편하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발독하는데 되게 최적화된 책 구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했지만 다른 분들의 사례, 다른 작가분들의 사례 보면서 저도 많이 오히려 배웠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정말. 그리고 이 사례가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아이 거, 예를 들어 과학고 아이 거 또는 뭐 자사고 아이 거, 뭐 특목고 아이 거 아니면 일반고에 뭐 명문대 간 아이들 거를 따로 본 자료는 많았지만 이 전체를 그 흐름별로 서울대부터 저 밑에 어쨌든 대학까지 뭐 서울에 어쨌든 인서울대학의 그 전반을 한 번에 다 훑었다는 면에서 거기서 저는 훨씬 더 배운 게 많았어요. 뭐 그런 게 있었고요. 어쨌든 우리가 다음번에는 더 좋은 책으로 네, 좋습니다. 덕분에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네. 우리가 그때 고려대 것도 다 뭐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것도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한데, 네. 저희 아직 이제 계속 실무 작업이 바쁘다 보니까. 이건 오프 더 레코드 약간 그래? 정해진 게 별로 없어서. 우리 이거 끝나고 나면 구체적으로 기획표를 좀 짜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